오늘도 주식을 산다 오주산입니다. 여름철 전력난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ESS 숨은 수혜주 이렇게 주제를 가져왔고, 요즘 에어컨 하루 종일 켜두고 계시죠? 최고 기온이 무슨 40도까지 오르는 마당이니까요. 사실 이거 쓸 때가 저번 주였어가지고 날씨가 갑자기 풀려가지고 일단 이렇게 해서 그냥 가져와 봤고, 사실 요즘 에어컨은 실외기 성능도 좋고 인버터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예전만큼 전기요금이 무섭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라는 거죠. 이렇게 더운 날 전국의 에어컨이 동시에 돌아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발전소가 아무리 전기를 잘 만들어도 특정 시간대에 특정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공급이 이거를 감당 못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실제로 전력 당국이 매년 여름마다 가장 긴장하는 게 바로 이 피크 시간대의 수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죠.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건 결국 그만큼 발전소를 더 돌린다는 뜻이고, 이건 지구 입장에서도 반갑지 않은 일이죠.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수록 탄소 배출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전국 곳곳에 지어지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는 이 문제를 한층 더 키우고 있죠. 에어컨은 그나마 덥다고 껐다가 켰다 이렇게 하지, 이놈들은 24시간 365일 1초도 안 쉬고 전기를 빨아들입니다. 우리가 자는 새벽에도 명절에도 이 서버들은 절대 쉴 수가 없죠. 저번에 SMR 편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저희가 ESS 이거를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배터리에 저장해뒀다가 쓰면 되지 않냐 이 질문에 그건 어디까지나 저장이지 생산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원이 있어야 이 저장 장치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발전원 즉 SMR을 그날 집중적으로 다뤘었죠. 근데 오늘은 반대로 그 저장이라는 조연 얘기를 정면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여름철 냉방 수요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동시에 터지는 순간 진짜 문제는 하루 종일 전기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이 특정 시간대에 전기가 몰린다는 거죠. 그 순간적인 피크를 버텨내는 역할, 바로 이 ESS입니다. SMR이 24시간 꾸준한 기저전력을 책임지는 역할이라면 이 ESS는 그 전력이 가장 필요한 찰나의 순간에 완충 역할을 해주는 존재라는 거죠. 이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사실 하나의 팀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 ESS 시장에서 다들 아는 대기업부터 이름도 생소한 진짜 숨은 수혜주까지 순서대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이 3개 종목은 사업 구조가 완전히 다른 이 캐릭터들이라서 끝까지 보시면 각자 투자 스타일에 맞는 종목이 하나쯤은 눈에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숫자로 이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크고 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ESS 한번 크게 휘청였던 시장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국내 ESS 시장은 처음부터 순탄하게 커온 게 절대 아닙니다. 2021년부터 이어진 이 연쇄 화재 사고 때문에 한동안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ESS 설치 규모는 2020년 2.8기가와트시에서 2021년에 0.3기가와트시, 2022년에는 0.2기가와트시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3년 연속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배터리를 잔뜩 쌓아놓은 창고가 불이 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업계 전체를 짓눌렀던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국면입니다. 정부가 화재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세계 최초로 전북 완주군에 ESS 종합 안정성 평가센터까지 세우면서 이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이 ESS 중앙계약 시장에서 첫 전국 단위 경쟁 입찰이 시작이 됐고, 여기서 총 563메가와트 규모의 ESS 구축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대형 수주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이 화재로 얼어붙었던 시장이 다시 녹아서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로 이 정부도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장주기 ESS 중심의 신규 입찰 시장 제도를 본격화할 예정이고, 2026년부터 2029년 이 사이에만 약 2.1기가와트 이상의 ESS 보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누적 21.5기가와트 규모의 장주기 ESS 설비 구축이 국가 목표로 설정이 됐습니다. 발전용, 산업용, 데이터센터, 산업단지까지 전방위적인 수요 확대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글로벌 시장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는 ESS 시장이 2030년까지 약 1,500억 달러,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2050년 ESS 이 누적 설비 용량은 222GW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누적 설비 용량 기준으로 2026년에는 미국을 넘어서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부하이전 ESS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2026년 EV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약 13%가 성장을 했고 반면에 ESS 시장은 약 50% 성장 전망으로 같은 배터리 산업 안에서도 성장 속도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미국 2026년 1분기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이 BESS 설치량은 9.7GWh로 역대 1분기 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 AI가 이 ESS 시장 성장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필수이기 때문에 ESS는 있으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인프라로 그 위상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국 관세 이슈까지 겹칩니다. 중국산 ESS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가 대폭 인상될 예정이라 상대적으로 이 한국 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때 화제로 발목 잡혔던 시장이 정부 정책과 이 AI 수요라는 두 개의 엔진을 달고 다시 날아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여름한철 반짝하는 테마가 아니라 위기를 넘긴 이 산업이 구조적 성장 국면에 재진입했다. 이런 스토리라는 점이 오늘 종목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될 겁니다. 이렇게 시장 자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흐름을 타고 있는 회사들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배터리 하면 떠오르는 대장주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삼성 SDI는 2025년 조단위 연간 적자를 낸 회사인데도 2026년 첫 거래일부터 4월 20일까지 주가가 약 100% 상승했습니다. 미국 ESS 설치량이 전년 대비 119% 급증하고 EV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하면서 2027년 흑자 전환 기대감이 커진 결과입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연결 기준 흑자지만 국내 본사만 보면 여전히 대규모 적자 상태고 최근 포드, FPBS 총 13.5조 원 계약 해지까지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재료가 이미 소진된 모습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재료가 반영된 성장주, 삼성 SDI는 재평가 대기 종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력기기 3인방,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엄청 큰 기업들이죠. 이쪽은 이 기대가 아니라 이미 숫자로 증명하는 기업입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수주잔고 7조 1천억 원, 3년치, LS일렉트릭은 2조 7,600억 원, 5년치, 효성중공업은 6조 6천억 원 규모의 일감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이 변압기 누적 수출액은 벌써 작년 연간 실적의 87%에 도달하면서 사상 최대치 경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배터리셀은 기대로 오르고 전력기기는 확보된 수주잔고로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둘 다 이미 너무 많이 알려진 이름들이라는 거죠. 이 거대한 밸류체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주인공들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세 회사는 일부러 캐릭터가 겹치지 않게 제가 셀렉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는 특정 대기업에 딱 붙어서 크는 밀착형, 하나는 최악의 한 해를 딛고 돌아온 반전형, 마지막 하나는 ESS를 발판으로 다른 사업까지 넘보는 확장형 자, 첫 번째, 한중 NCS, 이 삼성 SDI에 딱 붙은 회사, ESS 냉각 시스템, 그러니까 HVAC, 칠러, 액침 냉각 모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원래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이 주력이었는데 이 사업이 단계적으로 정리되면서 ESS 냉각 전문 기업으로 완전히 체질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왜 삼성 SDI에 밀착된 구조인가 하면 메인 고객사가 삼성 SDI 단독입니다. 삼성 SDI의 ESS 제품인 SBB 이 시리즈가 업그레이드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셀 용량이 커질수록 열을 식혀줄 냉각 모듈의 물량도 기계적으로 함께 늘어난다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 SDI의 ESS 사업이 잘 될수록 자동으로 같이 잘 될 수밖에 없는 회사라는 셈인 거죠. 그리고 2026년 10월경에 삼성 SDI의 북미 LFP ESS 라인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시점에 맞춰서 이 한중 NCS의 현지 매출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3월부터 주요 고객사
고객사양 신제품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실적을 짓눌러온 이 개발비 부담이 매출로 전환이 되면서 이익률이 가파르게 회복되는 흐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를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삼성 SDI가 잘 되면 무조건 같이 잘 된다. 하지만 반대로 고객사가 사실상 이 삼성 SDI 하나뿐이라는 리스크도 있어서 삼성 SDI의 ESS 사업 계획에 변수가 생긴다면 이 회사 실적도 바로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서진 시스템. 바닥 짚고 돌아온 회사. 2007년 설립된 코스닥 상장 글로벌 메탈 플랫폼 기업입니다. ESS, 반도체 장비, 통신, 전기차 배터리까지 다양한 산업의 이 금속 부품과 완제품을 제공하는 EMS, 전자제조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인곳 생산부터 최종 조립까지 이 전 과정을 수직 계열화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국내외 26개 계열 회사를 운영하며 베트남에도 대규모 생산 거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바닥부터 반등까지 2025년은 정말 참혹한 한 해였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2.2% 감소, 영업이익이 갑자기 99%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 4분기부터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핵심 고객사인 이 플루언스 에너지 수주가 재개되면서 전 분기 대비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반등의 핵심 축이 바로 이 ESS 부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2021년 연결 기준 매출 1조 8,638억 원, 영업이익 1,987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반도체 장비 부문의 호조까지 겹치며 올해 전체로 봐도 뚜렷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죽어있던 회사가 ESS 하나로 살아남았다. 이런 반전서사가 강력한 포인트입니다. 다만 ESS, 반도체 장비, 통신을 아우르는 다각화 사업 구조라 스토리가 조금 복잡할 수 있고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도 함께 짚어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아모그린텍, ESS를 넘어서 로봇까지 노리는 회사. ESS 및 전력 소재 전문 업체로 고효율 자성 소재, 나노 멤브레인 사업과 LFP 기반 ESS 완제품 사업을 핵심 축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SK증권이 최근 발간한 이 숨겨진 ESS 로봇 수혜주 리포트에서 아모그린텍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가 24,000원을 신규 제시했습니다. 이 리포트부터 이 회사의 포지션을 정확히 설명해줍니다. 숨은 수혜주라는 타이틀이 그냥 붙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확인된 계약과 공급 사례들이 여럿입니다. 아모그린텍은 테슬라와의 장기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충전기에 들어가는 이 자성 소재 메인 공급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약 대수만 200만 대에 달했던 이 사이버 트럭의 핵심 부품을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찐 수혜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소프트뱅크와 KDDI 대용량 배터리 납품이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의 자회사가 추진하는 이 전기 기관차용 ESS 공급이 연구 단계를 넘어 실제 공장 대량 양상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이런 수주들이 반영되면서 2026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1,529억, 영업이익은 53.3% 증가한 144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7년에는 매출 2,021억 원, 전년 대비 32% 증가, 영업이익 232억 원, 전년 대비 61% 증가, 영업이익률은 11.5%까지 전망이 되면서 실적 성장과 함께 의미 있는 이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이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최근 주가는 단일 거래일에 20% 넘게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를 보면 ESS 하나만 보고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라 테슬라 옵티머스, 사이버트럭이라는 확실한 대형 고객사가 이미 걸려있는 로봇 스토리가 얹혀 있다는 게 차별점입니다. ESS는 시작일 뿐 다음 먹거리까지 이미 계약으로 확보해 놓은 회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성 소재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 테슬라 한 곳에 쏠려 있다는 점은 고객사 집중 리스크로 봐야 되고, 로봇, 자율주행 관련 밸류에이션 자체가 시장 심리에 따라 변동성이 큰 영역이라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이 세 종목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접근 방식도 각자 다르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한중 NCS, 삼성 SDI라는 이 명확한 촉매 일정, 이게 있는 만큼 이 일정 전후의 뉴스와 실적 발표를 체크하면서 접근하는 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고객사 집중 리스크는 이 삼성 SDI라는 고객사 집중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서진 시스템 이미 단기 급등 흐름이 한 차례 있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턴어라운드가 지속이 되는지 이걸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모그린텍, 테슬라 옵티머스, 사이버트럭, 일본 통신사양 ESS, 캐터필러 전기기관차 ESS까지 여러 대형 고객사와의 계약이 겹쳐있는 만큼 이 중 어느 계약이 실제 매출로 먼저 잡히는지 이걸 분기별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자성 소재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 테슬라로 쏠려 있다는 점은 함께 감안을 해야 한다는 거죠. 공통적으로 오늘 다룬 회사들은 모두 ESS라는 큰 파도 위에 올라탄 회사들입니다. 하지만 파도의 크기와 별개로 이 개별 기업의 실적과 수주 상황은 반드시 따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테마가 좋다고 회사까지 좋은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서 우선 한중 NCS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봉상으로 24년 7월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상단에서 물량이 모였고 계속해서 이 상승 채널을 형성하면서 우상향 추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단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를 다시 한번 쌍바닥 터치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37,000원부터 23,000원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기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서진 시스템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상 이 상승 채널을 형성했고 2026년 들어서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붙었고 이 채널의 상단부를 뚫었지만 다시금 이 채널 안으로 회귀한 상태입니다. 두 가지의 선택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 기업 가치는 여전히 좋으니까 다시금 이 상단 라인을 뚫고 리테스트 받을 때 이때 분할 진입 또는 이 주황색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한다. 이렇게 차트로는 딱히 정확한 매수 구간이 보이지 않아서 이 차트의 움직임 지켜보면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모그린텍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상 이 하락 채널의 하단부를 막고 다시금 반등하고 있는 추세로 다시 거래량이 터진 봉의 하단부까지 내려올 거를 감안하면은 5,500원부터 4,350원 이때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까 SK증권가에서 얘기한 게 목표가가 24,000원 이거니까 사실상 여기서 반등해서 이 채널을 뚫고 올라간다는 가정이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밸류에이션을 타고 가려면 이대로 채널의 상단부까지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름철 냉방 수요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겹치면서 ESS는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더 커지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기업은 적자에도 기대감으로 먼저 오르고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전력기기 회사들은 실적으로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중 NCS, 서진 시스템, 아모그린텍처럼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흐름에 올라탄 회사들입니다. 세 회사 모두 이름은 낯설지만 방향은 하나로 보입니다. AI가 전기를 더 먹을수록 여름이 더울수록 이 회사들의 일감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투자의 대가 찰리 먼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큰 돈은 사고 파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데서 나온다. 오늘 다룬 ESS라는 산업 자체가 딱 이 말과 닮아 있습니다. 전기가 남을 때 저장해 뒀다가 필요한 순간에 꺼내 쓰는 것. 여러분의 투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좋은 종목을 미리 눈여겨 담아두고 시장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차트 분석에 대한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매수 구간을 나타낸 것으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결정은 꼭 본인의 판단으로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금일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오늘도 주식을 산다 오주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